봄 기운 가득한 하동에 기상천외한 강태공 형제가 나타났다. 형제들이 특이한 낚시대로 낚시를 하는데 그걸 못 잡는 게 없어. 예,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일 겁니다. 잡기만 하면 무조건 월척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찬사가 끊이질 않는데요. 강태공 형제를 찾아 하동 일대를 샅샅이 뒤지던 그때 개울가에 있는 사람들을 포착했습니다. 과연 소문의 주인공이 맞는 걸까?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남자 둘이 있는 걸 보니 형제가 맞는 것도 같고, 그런데 낚시를 한다기엔 어째 수상한 모습. 낚싯대도 없이 대체 뭘 잡는다는 걸까요? 나온다. 나온다. 외마디 외침과 함께 맨손으로 물속에서 뭔가를 낚아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어요. 유물장어. 아, 짱어예요? 예. 나 잡다. 이렇게 야트막한 계곡물에서 장어를 잡다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 아, 대물이다, 대물. 야, 장어가 그렇게 여기서 잡히네요. 진짜 신기하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이런데 장어가 있다는 걸 상상 못 할 겁니다. 그새 또 한 마리 걸려든 녀석. 힘차게 꿈틀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맨손으로 대물 장어를 낚아 올린 형제. 진짜 크다. 섬진강 자락을 누비는 기상천외한 강태공 형제를 만나봅니다. 하동에선 이미 유명 인사라는 강태공 형제. 대체 어떻게 장어를 잡는 걸까요? 궁금하던 그때 기다란 꼬챙이로 돌틈을 연신 쑤셔대는 남자. 여기 있다. 그런 다음 낚싯줄을 들이우자 나왔어. 정말로 신기하게 민물장어의 입질이 왔습니다. 그렇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장어가 미끼를 완전히 물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 드디어 장어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결국 남자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잡았다. 한 55 사이즈는 되겠네요. 55 사이즈. 개울가에서 장어를 잡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먹고. 와, 꼰다. 와, 엄청 꼬네요. 네, 꼬우면 빨리 놔버려야 돼. 감사합니다. 꼬챙이 하나 넣었을 뿐인데 쑥쑥 나오는 장어. 아무래도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로 이렇게 낚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만든 낚싯대입니다. 아, 이게 낚싯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꼬챙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낚싯대였군요. 낚싯줄이 장어 입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낚싯도구입니다. 낚싯대 끝에 줄에 매단 미끼를 걸어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장어를 밖으로 유인해내는 건데요. 저희들만이 아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나는 그 구멍을 보고 넣어보는 거죠. 몰라 있겠는데. 좋네. 개울가 작은 바위 틈에 숨어 산다는 장어. 이 부분에 지금 굴이 있거든요. 네. 지금 흙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진흙이. 여기에 장어나 있을 것 같아요. 장어가 야행성이거든요. 밤에는 나왔다가 아침 되면 들어가고 이러면서 입구가 보면은 좀 매끈하다고 보면 됩니다. 과연 남자의 말대로 저 작은 구멍 속에 장어가 숨어 있는 걸까요? 구멍 앞에 미끼를 들이우자 정말로 장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숨어버리는 장어. 입구에 있는데. 손끝의 감각만으로 장어가 미끼를 무는 순간을 포착한다는데 미끼를 눈앞에 두고도 좀처럼 물지 않는 장어. 이렇게 배가 들고프나 모르겠다. 장어가 숨어있는 곳을 찾는다고 해도 낚시에 성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데요. 결국 포기하고 이동하는 남자. 잡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예,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네. 잘 안 나오니까 우리 형님이 먼저 잡으면서 올라가고 나는 네. 뒤에 따라가면서 네. 한 번 더 넣어보고. 2인 1조로 다니며 장어를 잡는다는 형제. 장어 얼굴을 봤는데 포기하면 안 되죠. 장어야, 오늘 네가 이기나 보자.
그런데 어떻게 부러질 것만 같은 가느다란 낚싯대로 장어를 잡는 걸까요? 우선 낚싯대에 미끼를 끼운 낚싯줄을 걸어 장어를 유인한 뒤 낚싯줄만 남긴 채 빼주는 건데요. 이렇게 집안까지 배달된 미끼로 굴 속에 꽁꽁 숨어있는 장어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짱해. 짱입니다, 짱어. 그래서 짱어다. 애써 잡은 장어가 새끼 장어인 상황. 니는 어디서 내가 방생해 줄게. 작은 애들은 방생을 해야지. 이래 작은 거는 사이즈가 안 돼서 크면 잡으면 되니까. 알고 보면 귀하신 몸이라 부르는 게 값이라는 자연산 민물 장어. 잡는 게 쉽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손끝에 감각을 집중해 보는데요.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드디어 장어의 입질이 느껴집니다. 물었다. 물었어. 우와. 이번에도 성공! 남다른 실력을 자랑하는 형제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취미로 주말에 한 번씩 다니고요. 형님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돌아다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말마다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예. 어릴 때부터 함께 해왔던 추억의 낚시가 중년이 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고수의 경지에 올랐답니다.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형님. 이게 개굴이에요. 개굴. 개가 있다는 흔적. 개굴이라는데 대체 뭘 보고 그러시는 거죠? 뭐가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돌틈 사이에 보면은 네. 흔적이 있어요. 안에서 모래가 나온 것처럼 센 모래가 보이잖아요. 아, 개가 들어가면서 굴을 파면서 안에 있는 흙을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이게.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됐다는 개굴의 흔적. 정말로 이곳에 개가 살고 있을까? 그때 정말로 개가 나타났습니다. 미끼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개를 굴 밖으로 유인해내는 게 포인트.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 개가 굴 밖으로 나올 찰나에 순식간에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참개. 이야. 아, 그게 보이세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손만 넣었다 하면 그야말로 백발백중. 단 30여 분 만에 이룬 수확이 이 정도입니다.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쉬워 보이는데 네. 직접 해보면 진짜 힘드니까 PD가 직접 한번 해봐요. 제가요? 응. 이거 어떻게 하는 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도전한 제작진. 여기 기울에다가 넣어가지고 넣으면서 살살 돌리면서 넣어. 그러면 걔가 건드려. 이거를. 얘가 건들면은 계속 데리고 나와야 되고 안 건들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돌리고. 아, 그럼 나오게 잡으면 되는 거죠? 밖으로 다 나왔을 때 계속 돌려주고. 1대1 맞춤 강의까지 들은 제작진. 과연 참개잡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배운 대로 미끼를 살살 흔들며 참개를 유인해 보는데요. 놀리고 있어. 그래, 싸우고 있어 지금. 데리고 나와야지. 데리고 나와. 그 안에서 싸우지 말고. 아, 맞네. 절대 쉬운 거 아니지. 참개와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여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빼면은 와, 미끼 다 먹었네. 아, 이게 잡힐 것 같았는데 이게 안 잡히네 이게. 가만 앉아서. 머쓱해지고만 제작진. 잡았다. 이 와중에 또 참개를 잡아올린 형님. 쉽게 잡네. 역시 다리는 틀리. 역시. 우와. 우와. 아, 진짜 크다. 우리
역시 낚싯대가 있다고 모두 잡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잡아도 됩니까 이거? 잡아도 됩니다. 근데 우와 이거 엄청 커요 엄청 커. 이거 진짜 힘이 크다. 엄청 센데. 대물이다, 대물. 이거 안 물어요? 뭐야? 참개를 잡으랬더니 참개에게 잡히고만 제작진. 안 나요. 오이를 단숨에 자를 정도라는 집게발의 위력. 겨우 탈출한 손가락엔 집게 자국이 선명한데요. 작다고 얕봤다간 큰 코 다치네요.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참개잡이를 마치고 오후 내내 잡은 참개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형제. 아, 형님, 비밀말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매번 애써 잡아가 줘서 고마워. 예. 걔는 정말 굵고 좋네. 와 크네. 잘 먹을게. 예, 봄깨가 맛이 있다 아닙니까? 봄깨 가을깨보다 더 맛있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가 와. 잘 예. 먹을게. 예, 계십시오. 예. 그날 잡은 수확물은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는데요. 그거 준다 그래서니. 형끼리 잡사. 참 그냥 고맙다 그래야 되나. 억수로 맛있겠어 게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많이 먹게. 건강하시고. 그래. 다음에 또 뵐게요. 알았어. 잘 먹게. 그래. 고맙다. 예, 하십시오. 근데 힘들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잡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거 못 잡으시니까 저희 형제가 다니면서 잡아갖고 뭐 이리저리 좋아하시는 분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정 많고 인심 좋은 형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 운이 좋았습니다. 예, 줍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희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이요? 예. 둘째 장모님 댁. 이 어머니 아버지 드리려고 힘들게 잡았습니다. 형님. 아이고 고생했네. 잘 네. 먹겠네. 제가 손질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에이 고마워. 고향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나면 빼놓지 않고 장모님을 찾아뵙는다는 둘째. 장모님을 위해 두 팔 걷고 직접 손질에 나섰습니다. 손질 내내 사위 옆을 떠나지 않은 장모님.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는 말은 이 집에선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자주 이렇게 하세요? 딴 데서는 안 하는데 저갓집에서는 해야죠. 옛날에는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만이요. 막 어른들이 뭘 캐고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오면 쫓기나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쫓겨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 쫓겨나려고 하는 겁니다. 봄을 맞아 노란 알이 꽉 찬 참개가 준비되면 이번엔 손맛 좋은 장모님이 나설 차례. 어머니 뭐 만드실 거예요? 예, 참깨 가래장이요. 참깨 가래장이요? 예. 그게 뭐예요? 참깨 가래장이요? 전에 붙어서 참깨 해가지고 밀가루 풀어갖고 네. 방아이파를 썰어갖고 그래 끓이면 맛있어요. 밀가루를 넣고 걸쭉하게 끓여내는 참깨 가리장은 하동에선 보양식으로 통한다는데요.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두릅튀김은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별미. 자연산 민물장어 구이까지. 장모님을 위해 잡아온 장어를 사위가 정성을 다해 구워내는데요. 야, 맛있겠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한상 차림. 알 제대로 찼다. 와. 어머님 이거 하나 잡숴봐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죠? 엄청 맛있네. 다음에 또 잡아올게요. 어머님. 사요 사다 놓고 막 힘들게 잡아오시니까 엄청 맛있네. 네. 어머니 생각해서 잡았으니까 많이 드세요. 고마워. 네. 약으로 드시면 됩니다. 약으로. 보약. 자나깨나 장모님 바라긴 사위 덕분에 웃음꽃이 가시질 않는데요.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자, 우리 사이 잡아오느라고 봤는데.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민물장은 입안에서 한 번만 씹어도 그 풍미가 그 입안에서 확 퍼지는 게 이 자연산은 잊을 수가 없는 맛이네. 양식에 비할 수 없는 고소한 자연산 민물 장어의 맛에 양손이 바빠지는 두 형제. 장모님도 흐뭇하기만 합니다. 형제의 수확 덕분에 여러 사람이 행복해진 하루. 이 맛에 형제는 낚시를 멈출 수 없다는데요. 깊은 밤 형제의 발걸음이 향한 곳. 형님, 예, 아이고. 쏘시게 언제 왔어?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요. 그래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반갑네. 우리 사촌 형님입니다. 예. 네. 이 집은 우리 아버지 계실 때 같이 살던 집이고요. 우리가 예,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가고 그럽니다. 아, 여기 예전에 여기서 살았었어요? 네, 예. 저희들이 여기서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형제. 옛날 집이라서 이 천장이 아주 낮아요. 내 키가 요만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컸어요, 다야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올 때면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집에 꼭 들른다는데요. 더욱더 원래 아궁이였어요. 매주 이렇게 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참게 잡고 장어 잡고 하던 게 참 우리가 보고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추억이 이 몸에 배겨가지고 주말마다 이렇게 형제가 모여서 같은 취미로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낚시를 가르쳐주며 형제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아버지. 덕분에 형제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배울 수 있었다는데요. 이게 형이고 이 용덕이라. 이게 지금 어디 가노? 어릴 적부터 우애가 남달랐다는 형제. 앨범을 보며 오랜만에 옛 추억에 젖어듭니다. 요 근래 바쁜 생업 활동으로 바빠진 막내 동생까지. 삼형제는 40년째 같은 취미를 즐기며 우애를 다지고 있다는데요. 꼬맹이였던 형제의 머리엔 어느새 하얗게 서리까지 내렸습니다. 니나 내나 참 머리 색깔 본게. 야, 반백년 흘러간 거 같다. 불 끄라, 자자. 형님. 안녕히 주무셔. 의좋은 형제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다음 날 따스한 햇살 덕에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가로 나온 형제. 그런데 오늘은 물속이 아닌 땅속을 수색합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 나왔다. 짱어미끼 딱 좋다. 이거 한 마리면. 작은 낚싯대는 못 끼어요. 저희들이 쓰는 낚싯대가 특이하기 때문에. 근데 큰 거는 낚싯대에 들어가거든요. 참게 잡을 때는 좀 큰 거, 장어 잡을 때는 작은 거 이렇게 씁니다. 작은 지렁이 한 마리면은 장어 한 마리하고 바꾸는 겁니다. 미끼로 쓸 지렁이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형제. 발걸음이 가벼워진 형제가 향한 곳은 인근의 물이 맑은 계곡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녀석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물속을 분주히 탐색하던 형님이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참게입니다. 참게요? 예. 참게가 1년에 2번 탈피를 해요. 네. 아, 이게 빈껍질이에요? 예. 탈피했을 때는 아주 무릅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장어는 참게 있는데 장어가 있습니다. 예. 탈피한 참게는 장어의 먹이가 된다는데요. 때문에 탈피한 참게 껍데기가 있다는 건 근처에 장어가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있어야 되는데. 장어가 있을 만한 곳에 다시 꼬챙이를 넣어보는데요. 장어 있다. 장어? 장어 있다. 요.
장어 진짜 맞아요. 아유, 내가 장어일 줄 모르나 오네. 진짜. 예민한 장어가 눈치채지 않도록 살금살금 장어 굴 쪽으로 접근하는 남자. 혹여 도망갈까 숨까지 죽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장어가 있는 곳에 조심스레 미끼를 넣어 보는데요. 보는 사람도 긴장되는 순간 모든 감각을 손끝에 집중해 봅니다. 입질을 안 하는 장어 때문에 애가 타들어가는데요. 이대로 못 잡고 끝나는 건가 싶던 그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어. 과연 장어가 미끼를 물어줄까요? 물었다. 물써. 장갑. 보통 녀석이 아님을 직감으로 느끼곤 재빨리 장갑을 끼는 남자. 무슨 일일까요? 워낙 크니까 잘못하면 손이 비어요. 힘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장어와의 한판 승부. 나온다. 언뜻 봐도 남다른 몸집이 느껴지는데요. 한눈에 봐도 엄청난 녀석. 와, 이거 찍어야 돼. 내가 지금 처음 잡아보는 크기라. 53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크기. 와. 정말요? 우와, 해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와. 이 정도 대물은 남자도 난생 처음이라는데요. 몇 년 만이고? 형 처음 잡아보는 거다. 우와. 야, 형도 한수 했다. 이야, 진짜 크다. 봐봐. 잠깐만. 이봐라. 1kg 200은 무조건 넣는다. 진짜 크다. 영민이 잡았어. 와, 엄청나다, 엄청나. 축하. 야, 니 없어도 내 잘 잡자. 메롱. 이야, 진짜 크다. 다음에 같이 나가자. 그래. 방금 누구예요? 우리 동생 막내입니다, 용덕이. 원래 같이 다니는데 우리 동생이 오늘 울산 간다고 못 나왔어요. 이 정도 크기면 민물장어 치고는 대물 중에 대물이라는데요. 저렇게 큰 장어를 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계곡에서. 저수지에서는 2kg, 3kg짜리 장어들이 잡는다고 하는데 이 계곡에서는 저렇게 큰 장어가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해냈습니다. 이야, 고생했어. 와.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형제. 특별한 녀석을 잡기 위해 일부러 찾은 포인트라는데요. 계곡 속의 돌을 하나씩 들춰보며 살펴보는데 특별한 녀석이 과연 뭘까요? 궁금증이 점점 증폭되는 순간 돌 밑에 숨어있는 한 녀석이 보입니다. 도망갈세라 두 손으로 조심스레 건져내는데요. 새우인지 가재인지. 형님이 진금이를 갖고 오면. 진금이라고 새우가인데 집게발이 길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진금이는 진짜 귀한 겁니다. 지금 이 물은 솔직히 그냥 먹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물이 깨끗하거든요. 1급수거든요. 맑고 깨끗한 1급수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진거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 민물 새우인데요. 여기 있다. 뜯어봤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형제. 많이 잡았다. 여기 갖고 맛있는 거 한번 해먹어봐야. 요리 네가 해라. 이 정도면은 우리 먹을 거 딱 됩니다, 이거. 이들에게 중요한 건 추억 때문에 욕심내는 법이 없습니다.
때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형제. 뜨겁순데 이물 떠가지고 바로 라면 끓이면 됩니다. 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라면인데요. 1급수로 끓인 라면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방금 잡아온 진거미도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와, 딱 형님 귀한 걸 많이 따왔네. 야, 비파순도 넣어요. 라면이 이리 호화스러워도 되는 걸까요? 약이다, 약. 비파순 넣으면 진짜 약이다, 이거. 야, 또 다슬기 색깔 좋다. 하긴 물이 깨끗하니까 다슬기 색깔도 진짜 좋네. 아니, 맛있거든. 손에 닿는 모든 자연 재료는 형제에겐 일용할 양식이라는데요. 이번엔 나뭇가지를 가져와 다듬는 큰형.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젓가락 하려고요. 이걸로 먹으면 매실 향이 난다, 이거. 진짜. 매실 나무거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다 보니 그때그때 맛이 다르다는 형제표 라면. 배가 고파져. 이걸 보니까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이. 다 챙기 다니질 않으니까는 즉석에서 뭐 만들고 잡아서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새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식욕을 돋우는 비주얼은 일단 합격점.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야, 제피하고 비파하고 막 이리 고들빼기하고 막 이리 해놨더만 잡내가 없네? 진짜 맛있습니다. 게향이 확 나네요. 참게향. 우리가 이 맛에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맞다. 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형제.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고 취미가 같다는 게 너무 좋아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계속 다녀야죠. 우애 좋은 형제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행복을 낳길 바랍니다.